나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쳐 있을까? 불안에서는 행동의 실패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피로에서 출발하는 책이다. 이 책은 소설도 철학서도 아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한 인간의 끝없는 내면 독백이다. 불안에서는 줄거리 중심의 작품이 아니다. 이 책은 리스본의 한 사무원이자 보조회계사인 베르나르두 소아르스의 단편적인 사유와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살지도 도망치지도 않는다. 그저 생각한다. 생각은 멈추지 않고 그 멈추지 않음이 그를 지치게 만든다. 페소아가 말하는 불안은 공포나 위기의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계속해서 자신을 의식하는 상태다. 자기 자신을 너무 또렷하게 인식할수록 삶은 무거워진다. 생각은 휴식이 되지 않고 존재를 잠식한다. 소아르스는 삶을 직접 살기보다 관찰한다. 사랑도, 일도, 사회도 한 발짝 떨어진 채 바라본다. 이 거리감은 현실에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지만 동시에 완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기도 하다. 그는 살지 않기 위해 깊이 생각한다. 불안에서에서 유일한 자유는 상상 속에 있다. 소아르스는 꿈꾸는 것을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택한다. 실제로 행동하지 않아도 상상 속에서는 무한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유 역시 현실과의 단절이라는 대가를 요구한다. 페르난두 페소아는 여러 명의 다른 나, 즉 헤테로님을 만들어 글을 썼다. 불안에서는 그 분열된 자아 중 하나의 기록이다. 이는 정체성이 단일하지 않다는 고백이며 현대인의 내면을 놀라울 만큼 정확히 예견한 시선이다. 불안에서는 불안이 일상이 된 시대에 더욱 또렷하게 읽힌다. 끊임없이 자신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의미를 요구받는 사회에서 이 책은 묻는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삶은 과연 자유로운가? 이제 페르난두 페소아의 불안과 자기 분열의 감각이 현대인의 정신적 피로, 과잉 성찰 문화, 그리고 행동하지 못하는 불안의 구조에 어떤 통찰을 주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낡은 트렁크 안에 잠들어 있다가 우연히 발견된 책 상상이 가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문학 역사상 가장 기이하면서도 또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인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의 책입니다. 자,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작가에 대한 아주 유명한 농담 하나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20세기 포르투갈의 4대 시인이 누구게? 라고 물으면 답이 뭐냐면 페르난두 페소아 한 명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한 사람이 4명의 위대한 시인이 될 수 있죠? 바로 이 농담 속에 작가 페소아라는 인물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네, 한 사람, 여러 시인들. 이게 바로 페소아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불안의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인 페소아라는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페르난두 페소아입니다. 당대의 유명한 비평가 헤럴드 블룸이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시인 중 한 명이라고 말할 정도의 뭐랄까 문학계의 거인이었죠. 근데요, 진짜 놀라운 건 그의 천재성이 단순히 페소아라는 자기 이름으로 쓴 시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4명 취급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페소아가 창조해낸 정말 문학 역사상 전무후무한 어떤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 개념이 바로 이명인데요. 페소아는 그냥 우리가 아는 필명을 쓴 게 아니었어요. 그는 글쎄요, 아예 완전히 다른 작가들을 만들어냈다고 해야 할까요? 페소아는 이걸 이명,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름만 살짝 바꾼 수준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페소아는 이 개념을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필명은 작가가 그냥 다른 이름이라는 가면을 쓰는 거잖아요. 작가 자신은 그대로 있고요. 근데 이 이명은 차원이 달라요. 이건 아예 새로운 작가, 새로운 인격체를 탄생시키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명들은 그냥 페소아의 소설 속 등장인물이 아니었어요. 각자 살아온 인생 이야기, 정치나 종교에 대한 생각, 글 쓰는 스타일, 심지어 별자리 운세까지 다 달랐어요.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들이었던 거죠.
페소아 본인도 그랬다니까요.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그들이 쓴 거다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이명이라는 개념에서부터 그의 사후 걸작, 불안의 책의 정말 기이한 탄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이 책은 페소아 본인이 쓴 게 아니거든요. 이 책이 세상에 나오는 과정 자체가 꼭책 내용 같아요. 막 흩어져 있고 조각나 있고요. 수백 개의 글조각들이 페소아가 죽고 나서 거의 50년이 흐른 뒤에야 그의 낡은 트렁크 안에서 발견됐어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페소아가 아니라 그의 이명 중 한 명인 베르나르두 소아레스입니다. 직업은 리스본의 평범한 회계보조원이었죠. 페소아는 이 소아레스를 가리켜 내 자신의 절단된 버전이라고 표현했어요. 꿈은 있지만 현실에 묶여있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그렇게 발견된 이 글 조각 모음집이 출간되자마자 20세기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다라는 엄청난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책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지저분한 낡은 스패너 가방 같다 라고 했어요. 재밌는 표현이죠? 이처럼 불안의 책은 정말 극과 극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뭐랄까 아주 문제적인 책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책일래 이렇게 평이 갈리는 걸까요? 자, 이제 이 고독한 영혼의 성서라고도 불리는 책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책은요, 한마디로 내면 세계에 대한 아주 깊은 탐구예요. 고독, 현실보다 더 진짜 같은 꿈, 권태의 무게,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의 고뇌 같은 정말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감정들을 다루고 있죠. 어떤 독자가 남긴 리뷰가 정말 인상적인데요. 이 책은 고독한 영혼의 성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밥 먹고 텅 빈 방 구석의 거미줄을 보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대변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서 큰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책의 저자인 수아레스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꿈꾸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 내 유일한 관심사는 내면의 삶이었다. 라고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자기 내면의 세계, 그 꿈속의 삶이 훨씬 더 진짜 같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책의 제목인 불안의 진짜 의미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불안이나 권태는 그냥 심심하다, 할 일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병이죠. 뭔가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느끼는 아주 깊은 실존적인 무기력함이에요. 네, 이렇게 아주 강렬한 주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 책은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독자들한테 너무나 개인적인 경험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고 또 누군가는 도저히 못 읽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좋아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독서 커뮤니티 굿리즈를 한번 볼까요? 평점이 37,000개가 넘게 달렸는데 그중에서 무려 85%가 별 4개 아니면 5개를 줬어요. 이건 뭐 엄청난 팬덤이죠.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아주 확실합니다. 한 독자는 이건 그냥 철학적인 척하는 감성팔이 일기장 같다고 했어요. 끝없이 자기 내면만 파고드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자기한테만 빠져있는 우울한 푸념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구절이 정말 특별하게 다가올 거예요. 수아르스가 마치 시간을 뛰어넘어서 독자에게 말을 거는 것 같거든요. 언젠가 내 글을 읽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내 진짜 가족일 거다 라고요. 이걸 읽는 순간 드디어 나를 이해해주는 존재를 만났다 하는 그런 강렬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책은 대체 뭘까요? 걸작일까요? 아니면 엉망진창인 글 모음일까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성서? 아니면 그저 감성적인 일기장? 아마 이 책의 진짜 힘은 이 모든 평가가 다 맞을 수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한 평론가의 이 말이 정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의 책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하는 거래요. 섣불리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 자체가 이 위대한 작품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불안의 책은 무엇이 될 것 같나요?